자, 이전 강의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MRI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시그널 ST는 결국 프리 도메인에서의 즉 대문자 M, KX, KY에서의 특정 값을 얻는 것이고, 이때 KX와 KY가 스페셜 인코딩을 위해서 틀어주는 X 방향의 그레디언트 필드, 즉 GX, 그 다음에 Y 방향의 그레디언트 필드 GY의 타임 인테그럴에 비례하는 그런 KX와 KY 값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GX와 GY를 잘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KX 값과 KY 값, 즉 프리 도메인에서 혹은 K 스페이스 도메인에서의 값을 이제 얻어서 최종적으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스몰 mxy를 이제 얻어야 할 텐데요. 다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혹은 이상적으로 그 전체 2D K 스페이스 혹은 대문자 M, KX, KY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K 스페이스 KX, KY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KX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만큼 사실은 얻어야 하고, 완벽하게 이 K 스페이스 데이터를 얻으려면 KY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커버를 해야죠. 근데 불가능하죠. 무한대 그 범위만큼 얻는다는 것이. 설령 어떤 특수한 조건 내에서 이러한 바운디드 된 스페이스만 얻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문제가 이 지금 아날로그 도메인이죠.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도메인에서 모든 값들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GX와 GY를 이렇게 디자인함에 따라 KX, KY가 어떠한 패스를 이렇게 그리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GX와 GY를 디자인해서 그 나중에 이미지 복원에 충분한 만큼의 이 아날로그 혹은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도메인인 K 스페이스를 커버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이 K 스페이스 상에서의 점들의 집합, 이거를 우리가 K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미지 왜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K 스페이스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되도록 할 그런 그레디언트 웨이폼 GX, GY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할 건가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K-스페이스 트래젝토리를 디자인하는 그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싱글 샷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엑스테이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엑스테이션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이 KX, KY를 한 번에 커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 개수가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이러한 그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싱글 샷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멀티샷 혹은 인터리브드 디자인인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한 엑스테이션,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K 스페이스 트래젝토리,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거를 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K 스페이스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는 한 번 엑스테이션 후에 GX, GY를 디자인해서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고, 다시 한번 엑스테이션을 해서 또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만들어낸 다음에 스페셜 인코딩을 통해서 또 KX, KY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등등등 해서 다 합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K-스페이스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멀티샷 혹은 인터리브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디자인을 이용하든 간에 공통되는 이제 한 가지 컨디션은 항상 t가 0일 때, 그러니까 엑스테이션 직후에 그 K-스페이스의 오리진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요 KX와 KY를 정의하는 요 이퀘이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t가 0일 때 0에서 0까지 적분이죠. 그래서 항상 t가 0일 때는 요 값이 둘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트래젝토리를 사용하든 혹은 뭐 싱글샷을 이용하든 멀티샷을 이용을 하든 항상 트래젝토리의 시작은 원점이 K 스페이스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쓰이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example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연구 중인 트래젝토리도 있고요. 근데 가장 흔히 쓰이는 그런 트래젝토리를 example로 4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방법의 이름이 이제 2D FT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결국 요 직사각형의 K-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냐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얻는 거죠. 마지막까지.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항상 시작은 원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라인을 얻기 위해서 원점에서 엑스텐션 직후에 원점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쭉 갑니다. 이 각이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한 어떤 GX, GY가 있겠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볼 텐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중간에는 데이터를 얻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저는 순전히 이 위치를 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얻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비로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액퀴지션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나의 K-스페이스 라인을 얻게 되고, 이 두 번째 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까지 먼저 가야겠죠. 두 번째 엑스텐션 후에.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이 위치까지 가고 GX, GY를 적절히 디자인을 해서 그 다음에 역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두 번째 라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2D FT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멀티샷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텐션 한 번 하고 한 줄 얻고 그 다음에 또 엑스텐션 하고 한 줄 얻고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2D FT라는 이름이 이 트래젝토리 모양에 사실 아주 적절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얻고 나서 사실 다른 어떤 트래젝토리를 사용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제 인버스 DFT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2D FT라는 게 좀 이렇게 다른 트래젝토리 간에도 다 공유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 편의상 우리가 계속 늘상 써왔던 그런 컨벤션을 그냥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D FT라기보다는 이 모양 자체만을 얘기한다면 raster scan 혹은 rectilinear trajectory 혹은 sampling 정도가 좀 더 그 적합한 이름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이름들은 별로 쓰질 않고 보통 2D FT 이미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싶은 트래젝토리가 레이디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그 K-스페이스의 그 트래젝토리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 원점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계속 쭉 얻고 이런 식으로 2D K-스페이스를 커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역시 이렇게 한 줄 얻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일단은 원점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일단은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된 만큼 GX, GY를 디자인함으로써 가고요. 물론 저 중간에는 인터벌 중에는 데이터를 얻지 않겠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GX, GY를 잘 디자인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만들고 그때 데이터를 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example이 에코플레이너 이미징. 이거는 이제 이미징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이미징이라 그래서 EPI라고 또 줄여서 많이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첫 번째로 봤던 이 example과 비슷합니다. 결국 라인을 이렇게 쭉 얻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를 엑스텐션 한 번 하고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엑스텐션 한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K-스페이스를 얻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레디얼도 멀티샷일 수밖에 없죠. 예, 한번 엑스텐션 후에 한 번 얻고 다시 또 엑스텐션에서 또 얻고. 근데 EPI 같은 경우는 엑스텐션 한 번에 계속해서 그 넓은 범위의 K-스페이스를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K-스페이스를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싱글샷 EPI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엑스텐션 후에 이 액퀴지션 그 길이가 너무 길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EPI 경우에도 똑같은 라인을 얻더라도 예컨대 띄엄띄엄 해서 한 번 얻고요. 엑스텐션
직후에, 그다음에 두 번째 엑스텐션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겹쳐지게 얻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라인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멀티샷 EPI 어프로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이그젬플은 이제 스파이럴인데요. 이 경우는 그냥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스파이럴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고, 이전 방법에서는 늘상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데이터 애퀴션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데이터 애퀴션 없이 가야 하는 패스가 있는데, EPI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시작해서 요만큼은 데이터를 얻지 않고 움직여야 되죠, K-스페이스를. 근데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시작하면서 바로 데이터를 애퀴션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타임 인피션트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역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K-스페이스 커버리지를 한 번의 엑스텐션에서 그냥 한 번의 스파이럴로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싱글샷 스파이럴이 되겠고, 너무 이 애퀴션 타임이 길어지면 이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스파이럴을 서로 인터리브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K-스페이스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멀티샷 스파이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뭐 두 개의 인터리브로 만든다면 요거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스텐션 후에 또 이렇게 한 번 얻어서 그 두 번 얻은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K-스페이스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여러 가지 그 MR 이미징 시스템에서의 그 에러 소스에 대해서 배울 텐데, 주로 이제 하드웨어 리미테이션이나 임퍼펙션 때문에 생기는 에러들인데, 그러한 에러들의 굉장히 로버스트한 게 첫 번째로 봤던 그 2DFT 이미징 혹은 Rect Linear K-스페이스 트래젝토리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임상에 실제 쓰이는 그런 MR 이미징 기법은 바로 이 2DFT 이미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이 어프로치는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이 2DFT 이미징에서의 스페이셜 인코딩을 위한 그 GX, GY, 그다음에 데이터 애퀴지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B1 필드 같은 경우는 스페이셜리 셀렉티브한 엑스텐션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역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슬라이스 혹은 스페이셜리 셀렉티브 엑스텐션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타임 코디네이트를 엑스텐션 직후인 요 타임을 이제 t가 0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gx 시간에 따른 함수인 죄송합니다. gx가 아니라 kx죠. kxt가 어떤 스케일링 팩터 gamma over 2pi 그 다음에 타임 태그로 있는데 0부터 t까지 gx 타우 d 타우였죠. ky도 마찬가지로 gx만 gy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라인을 얻기 위해서 일단 원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로 이동을 하려면 kx는 감소를 해야 되고 ky는 증가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얼마만큼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해야 되는가는 이제 좀 더 나중에 따져보고, 여기서는 정성적으로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x가 감소를 하려면 얘는 뭐 항상 양수인 스케일링 팩터이니까 요 적분값이 음수가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게 하려면 요 gx의 이 적분의 의미는 그냥 넓이죠. 그래서 그 넓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네거티브 에어리가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넓이 곱하기 요 스케일링 팩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 kx 요 그 인크리먼트 혹은 뭐 디크리즈 양이 되도록 그렇게 요 시간과 요 앰플리튜드를 정하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거티브 로브를 플레이함으로써 요 넓이가 음수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ky 방향으로도 요만큼 ky가 증가할 수 있도록 요 넓이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gy가 이 정도로 플레이되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시점에 오면
gx가 음수, gy가 y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kx와 ky의 변화는 각각 요만큼, 요만큼이어서 1로 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지워놓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점에서 요 점까지 이동할 때까지는 데이터를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선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요 시점에 여기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쭉 한 라인을 거쳐가면서 데이터 액퀴지션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액퀴지션을 여기 적혀 있죠. 나타내는 약자이고요. 요 시점부터 이제 비로소 데이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야 될 일이 K-스페이스 트래젝토리 관점에서는 KY는 변하지 않고 KX 쪽으로만 계속 일관되게 증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GY는 더 이상 이제 틀질 않고 GX는 이제 어떤 포지티브한 그런 로브를 플레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가 쭉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상응해서 KX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데이터 액퀴지션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라인을 얻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비슷한 이러한 그 어떤 그 다른 마이너리 필드의 컨비네이션을 이제 반복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스페셜리 셀렉티브한 엑스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제는 여기까지 가야죠. 근데 역시 KX 방향으로 이제 줄어들어야 되고 KY 방향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KX의 감소분은 이전이랑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동일하게 쓰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KY 방향의 증가분은 아까보다는 조금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요 정도였다면 두 번째 GY는 그거보다 조금 줄어든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파란색과 요 파란색이 서로 그 매핑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이전에 했던 것처럼 KX 쪽으로 쭉 증가시키면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 이 KX의 증가분은 역시 이전에 여기를 지나갈 때 증가분과 완벽하게 똑같죠. 그래서 역시 동일한 포지티브한 그런 GX 그레디언트를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라인을 얻을 때든 우리가 필요했던 GX 웨이폼은 완벽하게 동일하겠네요. 요 아래 그 두 개의 블리츠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지금 이처럼 B1, 뭐 GX, GY 이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G도 나타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액퀴지션까지 이러한 것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펄 시퀀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터미널로지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액퀴지션 중에 사실 이 데이터 액퀴지션을 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이제 ST를 계속해서 얻는 건데 여기서의 T는 Continuous Time Variable이죠. 근데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혹은 뭐 AD Conversion 혹은 Discretization이 일어납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Continuous Time Variable T가 아니라 TI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I는 인티저가 되겠죠. 특정 타임 포인트에서만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스 타임에서 우리가 이미 리뷰를 했던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인 바이 라인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라인을 얻을 때 이미 샘플링을 통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퀀스로 바뀐다고 했어요. 결국은 한 라인도 이러한 그 디스크리트 타임 이제 시퀀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라인도 그럴 것이고,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K-스페이스 데이터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샘플인데 바로 격자 어떤 형태를 띠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얻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펄 시퀀스를 볼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자인 파라미터가 이제 주어질 텐데 그때 늘상 등장하는 이제 두 가지 베이직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T2라 그래서 이게 에코 타임을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의는 보니까 엑스테이션과 그다음에 K-스페이스 오리진, K-스페이스 오리진은 이제 DC 코피션트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요 DC 값을 얻는 그 두 타이밍 간의 타임 인터벌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 T2라고 합니다. 그래서 2D FT인 경우에는 2D FT 이미징인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얻는데 사실 DC는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라인을 얻을 때는 사실은 DC를 엄밀하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 DC처럼 센터, 요 라인의 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엑스테이션 중심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 GX가 음수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로 갔다가 다시 양수로 갈 때, 즉 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 센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타이밍이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T2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 가운데 라인을 정확하게 얻어서 요 DC 포인트를 정말로 지나갈 때는 그야말로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가, 그때는 참고로 이 GY가 0이겠네요. 그렇죠? 이 원점에서 더 이상 이 KY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요 K-스페이스 오리진 혹은 DC를 지나갈 때까지의 타임 인터벌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에코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리피티션 타임의 약자에 해당하는 이제 TR인데요. 요거의 정의는 2DFT 이미징에서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우리가 K-스페이스를 커버를 하면 이러한 어떤 펄 시퀀스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예, 반복이 되면서 2DFT 경우에는 GX는 이제 그대로이고 이제 GY만 이제 조금씩 줄거나 늘거나 할 텐데 그때 요 반복되는 일종의 주기입니다. 주기.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기 함수에서 주기를 따지듯이 K-스페이스를 이렇게 여러 번 얻을 때 그 얻는 요 어떤 그 시간 간격, 그거를 이제 리피티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주기 함수에서 어떤 특정 랜드마크를 찝어서 그 타임 인터벌을 우리가 주기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TR의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요 B1 펄스 싱크 모양의 요거의 센터부터 센터까지로 얘기해도 되겠고, 혹은 뭐 GX가 처음 네거티브 밸류가 시작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도 역시 동일한 TR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2DFT 이미징을 하면, 즉 rect linear 그 K-스페이스 트레이젝토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결국 얻는 데이터는 K-스페이스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샘플이다라는 것을 배웠죠. 즉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샘플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왜곡이 없는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의 샘플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스키매틱이 그 좀 전에 얘기한 레티스 스트럭처를 갖는 그런 K-스페이스 상에서의 샘플 로케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각 방향별로, 즉 KS 쪽, 그 다음에 KY 쪽으로 두 가지 파라미터만 확실히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일단 KX 방향으로 그 인접한 그 샘플 간의 간격, 혹은 뭐 샘플링 피리드 혹은 인터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델타 KX라고 노테이션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우리가 얻었는가라는 거를, 즉 어떤 K-스페이스 익스텐트에 해당하는 그 텀을 KX max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KY 방향으로 샘플 간의 어떤 인터벌, 그거를 델타 KY, 그다음에 그 얼마나 원점에서 멀리까지 얻었는가를 KY max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W도 나오는데, W는 사실 독립적인 변수는 아니고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그 변수를 컨비네이션해서 얻은 즉 이 케이스 각 방향별로 이 총 위드를 나타내는 그런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샘플부터 요 끝까지를 2분의 델타 KX, 이쪽 끝도 마찬가지로 2분의 델타 KX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 총 width는 2배의 kx max 더하기 얘네 둘이 합쳐져서 델타 kx라고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wky도 정의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샘플링 후에 우리가 얻는 시그널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오른쪽과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캐피터 M, KX, KY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2D K-스페이스 시그널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얻을 수는 없는. 그다음에 이제 해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샘플링 후에, 즉 이 M의 일종의 어프락시메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수식들이 이 샘플링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펑션으로 곱해져 있는데 하나는 스케일된 버전의 어떤 샵 펑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렉탱글러 펑션으로 곱해진 그런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되겠네요. 첫 번째 이 스케일된 버전의 샵 펑션과의 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2디멘셔널 샵 펑션의 정의가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D는 정의를 해봤는데 2D도 마찬가지입니다. 1D를 2D로 익스텐션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더블 서메이션 인티저 p와 q에 대해서, 그다음에 2디멘셔널 델타 펑션인데 그 위치가 p 곱하기 어떤 그냥 p죠. 그다음에 ky 마이너스 q, 그렇죠? 그래서 kx 쪽으로도 간격이 1이고 그다음에 ky 방향으로도 간격이 1인 그런 2디멘셔널 임펄스 트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이 이제 델타 kx와 델타 ky로 나눠서 스케일된 버전인데, 요거를 좀 수식을 자세히 보면 얘는 equal to 일단 디멘전이 두 개지만 한쪽만 이해하면 뭐 나머지는 쉬우니까 kx 쪽 디멘전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쟤는 equal to p에 델타에 지금 kx 대신에 kx over 델타 kx가 들어갔으니까 kx over 델타 kx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쟤는 equal to 델타 kx로 묶으면 kx 마이너스 p의 델타 k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델타 펑션의 그 스케일된 버전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at가 1 over a의 absolute value, 그 다음에 델타 t,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시그마의 일단 델타 kx가 역수를 취해주면 특히나 델타 k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델타의 kx 마이너스 p의 델타 k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디멘전만 살펴보면 저렇게 되고 두 개의 디멘전을 다 컴바인하면 결과적으로 델타 kx, 델타 ky, 그 다음에 더블 시그마 델타 kx 마이너스 p의 델타 kx y의 q의 델타 ky 이렇게 변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나머지 이 부분과 얘를 곱하면 일단 얘네들은 다 캔슬 아웃되고 결국 원래 아날로그 도메인에서의 2D 시그널 곱하기 그 다음에 샘플된 지금 로케이션이 어떤 정수배의 델타 kx 그 다음에 정수배의 델타 ky죠. 그죠? 각각 디멘전에서.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델타 펑션과 혹은 임펄스와 곱해진 걸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전히 완벽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샘플링을 설명이 아닌데, 그 이유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각 방향별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계속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제한이 없죠. 리밋에 이쪽으로도. 그래서 저 어떤 익스텐트에 대한 제한을 주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곱해준 것이 2디멘셔널 렉트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1디멘셔널 렉트 펑션이 예를 들어 t 도메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만 1인 그런 함수였죠. 그래서 2디멘셔널 렉트 펑션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방향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내에서만 1인, 요 정사각형 내에서만 1인 그런,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2D 시그널이 되겠고요.
WKX와 WKY로 각각 나눴다는 얘기는 요 0이 아닌 요 리전이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WKX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요 범위가 WKX, 요 범위가 WKY니까 결국은 요 각각의 위스를 갖는 정사각형에서만 1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곱함으로써 이렇게 샘플링 했다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샘플링 범위가 파이나이트하다, 위스가 각각 WKX와 WKY인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완벽하지 않은 approximation in 그 K-space 데이터 샘플, 즉 요 햇으로 표현된 요 놈을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여전히 완벽한 m, x, y가 아니라 그거의 approximation인 어떤 m의 햇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equal to. 근데 지금 요 대문자 m의 햇이 세 개의 펑션의 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의 컨볼루션 프로퍼티에 의해서 각각의 인버스 트랜스폼을 컨볼루션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스몰 m의 햇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아이디얼한 K 스페이스 데이터 그 캐피털 M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역시 아이디얼한 스몰 mxy가 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곱해진 펑션의 각각의 프레 트랜스폼한 결과를 컨볼루션한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샤 펑션의 그 인버스 트랜스폼은 여전히 샤 펑션이죠. 근데 지금 스케일링 팩터가 있으니까 그 스케일링 프로퍼티에 의해서 나눠준 게 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게 앞으로 곱해지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요 델타 KX, 델타 KY 나눠진 거랑 서로 캔슬 아웃되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이렇게 이러한 샤 펑션이 되겠네요. 역시 원 디멘셔널 렉탱글러 펑션이 그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싱크 펑션이 됐던 것처럼 스케일된 렉탱글러 펑션은 역시 나눠진 게 곱으로 바뀌고 역시 나눠진 게 앞에 곱으로 바뀌면서 싱크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얼리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의 어떤 그 프리 트랜스폼 데이터를 다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샘플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이 뭐냐면 아이디얼한 어떤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영상 혹은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어떤 2D 디스트리뷰션, 그거에 샤 펑션과의 컨볼루션, 그죠? 그 다음에 싱크 펑션과의 컨볼루션만큼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변화가 어떤 영상에서의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강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결론만 먼저 보여주면, 첫 번째 요 샤 펑션과의 컨볼루션은 에얼리징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싱크 펑션과의 컨볼루션은 어떤 이미지상의 디스토션,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블러링과 리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강의 때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